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직선의 방정식은요, 배웠어요. 중학교 때. 1차 함수예요. 근데 비슷해요.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냐? 1차 함수 플러스 x는 k골 그리고 y는 l골. x는 k골도 y는 l골도 배우지 않았어? 배웠어요. 중학교 때 나와요. 예를 들어서 x는 2가 뭐냐? x 좌표가 2인 모든 점들의 모임을 말해요. 2,0, 2,1, 2,2, 2,-1, 2,-2 점들 다 모으면 얘가 되겠지. x 값이 2인 모든 점들의 모임. 얘가 x는 2인 거야. 그런 의미로 y축을 뭐라고 할 수 있어? 너라도 대답해줘. 네. y축이 뭐야? x는 0이다. 왜냐면 x 좌표가 0인 모든 점들의 모임인 거니까. 괜찮아? 비슷한 느낌으로 y는 l도 마찬가지예요.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점들의 모임인 거야. 뒤쪽에서 아마 얘기할 거야.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점들의 모임. x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y는 0이겠지. x좌표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다 0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약간 고등에서 추가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든지 뭔가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긴 하는데 거의 웬만한 틀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똑같다. 알겠지? 1차 함수라고 하는 n은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기울기를 m으로 갖고 y절편을 n으로 갖는 1차 함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m의 역할은 기울기고 기울기는 뭐냐?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하는 숫자야. n은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y절편이라고 하는 건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요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요만큼 기울어져 있는 애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mx에서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하는 거고 m에서 요 y축과의 교점 좌표를 결정시킴으로써 요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확정을 짓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오케이?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하는 숫자 얘는 위치 y축과의 교점 좌표를 결정하는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요 두 번째 나오는 거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m으로 갖는 1차 함수 식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3으로 가져. 그리고 2,10을 지난데 1차 함수식은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y는 3x 더하기 b라고 세워놓고 여기다가 x에다가 2 넣고 y에다 10을 넣어서 b 값이 4구나. 그래서 이렇게 4를 결정했었단 말이야. 맞아? 이게 중학교스럽게 1차 함수식을 풀어낸 건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식을 세울 거라고. 선생님 이게 더 어려운데요? 이걸 왜 하냐면 지나는 점을 미지수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 뒤쪽에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주지 않아. 지나는 점을 막 t-10,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 요 점을 지난데 기울기 3으로 갔는데 근데 이 방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 식이 복잡해져. y는 3x 더하기 b라고 세워놓고 x에다가 얘 넣고 y에다가 얘를 넣어서 b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b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요걸로 세우면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 그러니까 y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0은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x 마이너스 t 더하기 10. 그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오케이? 게다가 기울기조차도 미지수로 줄 수도 있어. 기울기를 뭐 a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여기다 a 마이너스 10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울기도 점좌표도 미지수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어떤 점을 지날 거야. 그리고 기울기를 m으로 가져.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이렇게 세울 거야.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어떤 1차 함수식을 세울 건데 너무 약간 쉬운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1차 함수식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을 뼛속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1차 함수식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무조건. 오케이? 나중에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미적분, 수투 쪽에 가면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한 관계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조건 직선에 대한 방정식 이야기는 이렇게 세워야 돼. 1차 함수식은.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그 다음 게 요거죠. 만약에 너희들한테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뭐야?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해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뭐야? 뭐야? 몰라? 없어? 기울기를 기억이 안 나요?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줄 알았어. 기울기를 구해야죠.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두 점 중에 하나를 고정해요. 고정한 x값에서 x값을 뺀 것분에 고정한 y에서 y를 뺀 것. 요게 기울기인 거야. 선생님, 두 번째 걸 고정해도 되나요? 두 번째 거 고정해도 돼. 어차피 다 똑같아. x2-x1분의 y2-y1. 어차피 똑같잖아.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볼 거예요.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어떤 점을 지나가는데 기울기를 예로 갖는 1차 함수식이라고 하는 건 y-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x좌표다 라고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지나는 점을 예로 생각했다 한다면 y-y1은 기울기 예로 했으니까 x2-x1분의 y2-y1 즉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야 라고 세워주면 끝나는 거라고. 선생님 이거 y2랑 x2로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지나는 점을 예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는 거지. 이해가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x1과 x2가 다를 때는 1차 함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만약에 x1과 x2가 같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x1과 x2가 같다는 것은 3,1과 3,10을 지난다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3,1하고 3,10을 지나는 상황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상황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값이 3이겠지. x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과 x2가 같으면 x는 x1이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지. 이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1차 함수식.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x절편이 3이다. 그럼 3,0을 지난다. y절편이 10이다. 그럼 0,10을 지난다. 이 상황인 거잖아. 그럼 예전에는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y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값 플러스 10 해주면 끝나는 거였는데 말했지만 x절편도 y절편도 미지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x절편이 만약에 a고 y절편이 b라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x절편이 a라고 하는 건 a, 0을 지난다는 소리인 거잖아. y절편이 b라고 하는 건 0, b를 지난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실제로 a를 넣어보고 y에다가 0을 넣어보면 1이 나와. 0, b를 대입해봐도 1이 나와.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을 세우는 이 방식들은 전부 다 어떤 조건들이 다 미지수화로 시켜서 너희들한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입각하여 쉽게 식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확인 1번에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1차 함수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y는 ax 더하기 b꼴만 있는 게 아니었죠. 요 표현 방식도 있었잖아. 요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도 1차 함수야.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y는 꼴로 고쳐 생각하면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1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기는 해. 왜?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만약에 a가 0이면 y는 k꼴이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0이면 x는 l꼴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만약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야, 그럼 b가 0이면은 x는 k꼴이 등장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a면 c꼴.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a가 0이니까 얘는 y는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b분의 c꼴. y 값이 고정된 거, x축의 평행한 거, 또는 y축의 수직인 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나는 도형을 좌표표면 위에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를 뭐 y는 꼴로 고치면 5x 더하기 3이 되니까 아, 얘는 일단은 y절편이 3에 있구나. 1차 함수를 그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점 두 개를 찍어서 연결해주면 되죠. 가장 간단한 y절편 3이구나. x절편은 얘가 0 됐을 때 x값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 정도 있겠지. 마이너스 5분의 3.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x는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5인 거지. x값이 마이너스 5인 모든 점들의 모임인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얘는 y는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모든 점들의 모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할만하죠? 괜찮아, 민건이? 다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점을 지난다. 자, 정점을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예를 들어서 1번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2번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겼겠지? 괜찮아?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 많아요.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그 직선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은 1번 직선에다가 더하기 k배를 하고 2번 직선은 0이라고 세워주면 돼. 만약에 선생님 k배를 1번에다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k값이 달라지겠지만 첫 번째 걸음 세우던가 두 번째 걸음 세우던가 너희 마음대로.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두 개는 k값에 관계없이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생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좀 예를 들어보자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1번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줄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y 더하기 10은 0이라고 하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 그럼 너희가 물론 두 개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 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y-y 좌표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x-x 좌표다 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우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1번 직선의 방정식 더하기 K배의 가로 열고 2번 직선의 방정식은 0이라고 세우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K 값이 얼마 되면. 왜냐하면 교점 좌표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하고 y의 값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x 값하고 y 값을 넣으면 얘는 무조건 0 나오겠지. 그 x 값하고 y 값 넣으면 얘도 0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교점 좌표를 여기다 넣으면 얘도 0이 나오고 얘도 0이 나오면서 k 값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생성됐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괜찮아? 근데 학교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k 값이 얼마든 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만들 수 있거든? 얘를 못 만들어. k를 0으로 주면 얘가 나오잖아. 근데 k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얘가 나올까? 얘는 못 만들어. 무슨 말인지 얘가? 아니요. 안 가? 그러니까 1번 직선의 방정식과 2번 직선의 방정식의 그 1번 함수와 2번 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1차 함수식을 다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 빼고. 얘를 제외한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얘를 만들 수가 없어. k 값을 얼마로 줘야 되는지. 얘를 만들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1번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졌어. 만약에 2번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랬을 때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얘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데 1번도 표현할 수 있어. K를 0으로 주면 되니까. 네. 근데 얘는 못 만들어. 2번 직선은 못 만들어. 얘를 제외한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한 거야. 교점을 지나는. 오케이? 이건 나중에 아마 고등학교 시험 대비할 때 좀 약간 상품 문제를 풀 때 가나다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지? 자, 여기서도 아마 이야기할 텐데 여기는 여기 하나? 여기서 얘기하죠. 두 직선이 나오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모두 다 표현하는 건데 얘를 제외하고 얘는 못 만들어. 왜? 여기다 K배를 못 뺐기 때문에 내가 K 값을 조정해가지고 얘를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K배를 여기다 했다면 얘를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K배를 만약에 여기다 했다면 얘를 못 만들어.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그러면은 밑에 나와 있는 확인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3번 문제를 보면은 요거 1차 함수가 나타내는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는 건 얘는 0과 얘는 0의 교점 좌표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과 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의 교점 좌표를 구해주는 게 바로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y를 소거하기 위해서 두 배만큼 해주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이 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0이 되니까 x는 2 x의 2인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은 0이니까 y는 3이 되겠네. 결과적으로 2,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3을 여기다 넣어도 0이 나오고 여기다 넣어도 0이 나오면서 참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연이 이해가? 오케이. 두 번째. 다음 두 교점과 그 다음에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얘는 너희가 연립방정식으로 두 개의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과 얘를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해서 풀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풀어주세요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배운 K 값에 관계없이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얘가 5,3을 지나는구나를 생각을 해서 k 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럼 x에 5를 넣어주고 y에 3을 넣어주면 k 값이 나오겠지. 뭐지? 이해가 가고 있는 건가? 안 가고 있는 건가? 가고 있는 거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가고 있는 거 같아? 네. 민건은 체이드. 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봐봐. 1번 직선 있죠? 2번 직선 있죠? 그럼 1번 직선에다가 더하기 K배의 2번 직선은 0이라고 식을 세우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다 표현된 거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두 1번 직선이 있고 2번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한 거야. 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근데 지금 또 다른 그 점을 하나 지나는 점을 줬잖아.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 하나밖에 없겠지. 그걸 구해보라는 거지. 그러면은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5,3을 넣었을 때 k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내가 뭘 했어? 1번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k배를 곱하고 2번 직선의 방정식은 0을 세웠고, 근데 얘가 5,3을 지나니까 일어나 5,3을 넣어주면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k 값이 9점 됐으면 끝난 거. 계산해주면은 얘가 4고 k배에다가 얘가 14-6이니까 8.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k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뭔가 보기 들어오니까 양면에 2를 곱해주면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었을 거니까 분배법 시켜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은 0. 이것이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5y 더하기 10은 0이 바로 저 두 직선의 교점과 5,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 k배 곱해서 더한 다음에 x에다 4 넣고 y에다 2 넣었을 때 k 값 구해준 다음에 넣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 하고. 불안한데. 자 볼게요. 대표 1번.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는 뒤쪽에 나오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4,3이라고 하는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3으로 갖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중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에서 x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 m으로 줄게요. y를 y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가 되죠. 중점 좌표요.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중점 좌표? 체인? 중점 좌표 구했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3으로 가죠. 그러면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라고 식을 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되고 넘겨주면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아 그렇지 마이너스 이지. 근데 왜 딴 데 왜 아무 체크를 안 걸어? 테스트 한 건데.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돼야지. 그럼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10이 돼야지. 테스트 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선분 AB를 주민물 세팅 내분점. 내분점은 솔직히 안 쓰긴 하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두 개까지만 세팅을 해요. 내분점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3분의 2 곱하기 B점의 X좌표 2 1 곱하기 A점의 X좌표 마이너스 5, 3분의 2 곱하기 B점의 Y좌표 6 1 곱하기 A점의 Y좌표 0. 그러니까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점과 2,5를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고정을 시켜서 x에서 x 뺀 것분에
고정시킨 y에서 y 뺀 거. 얘가 기울기라고. 그러면 기울기를 1로 가지면서 요점 지나는 1차함식을 세워보면 y-y 좌표는 x-x 좌표다. 그러면 y는 x 더하기 3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어려운 사람,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사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괜찮아? 근데 왜 죽으려고 그러지 팬들이? 이거는 중학교 때 좀 많이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어떻게 풀었죠? 기억이 안 나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어떻게 풀었지? 기울기가 같다로 풀었다고. AB의 기울기가 BC의 기울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어요. 그래서 AB의 기울기는 X에서 X를 뺀 것분에 Y에서 Y를 뺀 거다. 그럼 A-2 더하기 5가 되니까 더하기 3, 2. 요거 두 개 기울기를 구하면 A 더하기 1분의 얘 기울기 A-5가 같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식이 등장을 하면 X자로 곱한 게 이거 두 개 곱한 게 두 개 곱한 거랑 같다로 식을 변환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준 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 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준 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5가 되는데 A제곱 없애주고 8A 넘겨주면 12A가 12가 되어서 A는 1이구나. 그럼 A의 값 구했으니까 마무리가 된 거지. 할만하죠? 괜찮아? 다음 AB가 0보다 작다고 했고 B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그려봐라. 그러면 얘는 A, B, C를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세요. AB가 0보다 작다는 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일 거라고. 그 다음은 BC가 양수라고 하는 건 B와 C의 부호가 같다는 거죠. 그럼 B가 마이너스일 땐 C도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일 땐 C도 플러스다. 그럼 요렇게 얘하고 얘를 만족하는 걸 생각하면 될 건데 얘를 Y는 꼴로 고쳐주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양면을 B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텐데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B와 A의 부호가 어땠어? 둘 다 다르죠. 그럼 B분의 A의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는 플러스겠네. 그 다음 B와 C의 부호가 같았죠. 그러면 B분의 C는 플러스일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데 Y절편이 음수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얘나? 오른쪽 위를 향하죠.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위를 향하면서 Y절편이 밑에 있어야지. 이렇게. 그럼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2사분면이겠죠. 쉽지? 여기까지는 뭐 다 중학교 때 했었던 거니까. 만약에 너희한테 그 내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하면 뭐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이야. 전개를 해서 K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전개를 싹 다 해주고 2K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Y 더하기 4Y 더하기 K 더하기는 0이라고 전개를 싹 다 해준 다음에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K가 있는 것들을 있는 것끼리 다 모아. 그리고 없는 거를 없는 것끼리 다 모아. 그래서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럼 얘는 0과 얘는 0이 되게 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봐 한 거죠. 제이 괜찮죠? 괜찮아? 네. 위에다가 이제 4배만큼을 곱하면 8x 마이너스 4y 더하기 4가 되고 두 개를 더해주면 5x 더하기 5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y 값은 마이너스 1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네. 쉽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직선을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다고 했어. 풀어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내면은 절대로 숫자를 절대로 쉽게 주지 않아. 교점 좌표가 막 100, 내가 봤을 때 어떤 기출 문제는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123분의 71, y 좌표가 막 257분의 막 137 마이너스로 나와. 말도 안 되게 더럽게 준다고. 왜? 너희가 그렇게 풀 걸 알지.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만 숫자가 쉽게 나오게끔 문제가 세팅돼서 나오거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볼게.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 0 넣고 y에 0 넣었을 때 만족하는 k 값을 구한다는 거지. 0 넣고 0 넣으면 1 더하기 마이너스 k는 0. k는 1.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 y는 x겠네요. 할 수 있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206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